Hi my loves, welcome back to my channel. Today is a big day. Today is exactly 1 year since I've arrived in the UK. And yeah, which means I'm halfway through my working holiday life. So I thought it'd be fun if I have a little chat about what it's been like in the UK and all this stuff. Yeah, so let's get straight into it.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상입니다. 뭔가 이렇게 밝은 날 앉아서 얘기하는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오늘은 제가 영국에 온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일단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현재 영국 워킹 홀리데이로 작년 6월 15일에 와서 6월 말쯤 페리 승무원 일을 구했고요. 일을 한 지 거의 이제 1년이 돼가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지만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기 전에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뚜렷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워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크게 3가지를 많이 꼽으시거든요. 목표로. 돈, 영어, 아니면 경험. 이렇게 3가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영국이 물가가 비싸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고 돈을 모으러 가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경험을 하러 가야겠다. 그 다음에 영어를 늘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6개월 이상 여행이랑 다르게 어떤 한 나라에서 다른 외국에서 살아본다는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궁금했고 저랑 그런 생활이 잘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가 영국 영어를 한국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될지 뭐 이런 것도 궁금했고 그래서 가게 된 것 같아요. 영국 워홀을. 사실 가기 전에 막 이렇게 워홀을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다니기보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정도였는데 그렇게 반응이 좋진 않았어요. 당시 저는 졸업을 하고 취준생들 친구가 많은 상황이었고 기억에 나는 게 제가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갈 일이 있어서 가서 교수님들을 몇 분 뵀는데 뭐 유상학생 잘 지내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뭐 회사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있나 할 때 제가 교수님 저는 영국 워홀을 말하지 않으셔도 다 이렇게 떠오르시지 않나요? 그렇구나. 그 분들 중에서 딱 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워홀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요. 잘 생각했다고. 어릴 때 그런 경험 해보는 건 정말 좋은 것 같다고. 그 말이 참 별게 아니었는데 되게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뭐 교수님 말고도 친구들도 저를 잘 아는, 제가 영국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는 친구들이면은 되게 멋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냥 워홀이라는 그 인식 자체가 한국에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뭐 유학을 갔다 온 게 아니라 워홀을 갔다 하면은 그거를 큰 메리트로 쳐주지 않는 그런 거에서도 좀 느껴지는 느낌? 하지만 저는 좀 그 당시 회사 다니고 있던 것도 그만두고 뭐 몇 달 일하지도 않았지만 생각이 들었던 거는 내 나이 때 지금 가고 싶다. 언제든지 나중에 갈 수는 있긴 한데 근데 그때 말고 난 지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워홀을 진짜 오기 전에 어느 정도로 준비를 했냐면요. 제가 자료조사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맨날 하는 일이 블로그랑 유튜브 같은 걸로 워홀 정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기억을 한 번에 다 못할 테니까 워드에다가 다 정리를 했거든요. 이게 16페이지예요. 총 16페이지. 엄청 중요한 내용도 있죠. 막 예를 들면은 NI 넘버를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얻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별거 아닌 내용도 있어요. 보머스앤 대학교가 몇 개 있고 어학원이 몇 개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해놨어요. 해외 긴급 상황 통역 서비스. 제가 진짜 급한 일이 생겼고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료조사는 많이 하면 하실수록 도움이 다 되실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막 다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책 사러 어디 가잖아요? 뭐 교보문고나 아니면은 알라딘 중고 서점이나 가면은 영국을 항상 검색해요. 뭐 다른 책 찾기 전에 영국을 검색해서 그 중에서 보고 싶은 책이 있는지 골라가지고 좀 읽고 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서 그런 자료조사들에서도 분명 도움을 받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영국 사람들은 날씨에 대해서 스몰톡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정보들은 사실 영어 공부하는 책에서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 문화를 알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듯이 그런 조사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워홀을 가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서 알아본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적 제가 뭐 몇 가지가 떠오르긴 하는데 배멀미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스킵을 잠깐 하고요. 제가 처음에 본머스에 와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사우스햄튼에 있는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한번 보자고. 그래서 전 너무 기뻤죠. 그 당시에 이제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리셉션 일이긴 했지만 좋은 기회다 하고 그날 아침에 막 길도 좀 헤매고 되게 힘들게 갔어요. 준비도 좀 해서 가고. 근데 인터뷰 바로 직전에 저한테 비자 얘기를 물어보더니 갑자기 인터뷰를 하지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언니랑 통화를 하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주차장 같은 데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가 제 제일 영국 와서 첫 인터뷰가 될 뻔했던 일이기도 하고 부담감이 컸었어요. 졸업을 하고 다른 친구들 취업 준비하고 취직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이 시점에 내가 영국에 왔는데 뭔가를 내가 좀 진짜 뭐라도 해서 가고 싶은데 첫 문턱부터 너무 힘들었던 약간 내가 지금 넘을 수 없는 벽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여기 온 거를 잘 한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생각보다 영어를 잘 못하나? 라는 고민도 했고 그래서 그 억울했던 상황에서 내가 영어를 좀 더 잘했더라면은 인터뷰를 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었던 경험이었는데 반대로 가장 기뻤던 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페리 승무원 인터뷰 처음 보고 나서 이제 같이 일해보자 라는 거를 바로 그 다음에 한 30분 뒤에 저한테 바로 알려줬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그때 나와서가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 막 설레고 와 진짜 내가 해냈다, 따냈다 약간 이런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회사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았고 저한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고 힘들었던 기억이지만 그래서 좋은 게 더 좋았던 그런 것도 있었고 참 사람 일 모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영국 오기 전에도 평소에 영어를 좋아하고 영국 영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회화를 하는 편이었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영국 발음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 발음보다는 영국 발음을 구사를 더 잘하는 상황으로 왔고 근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저는 말하는 거에 비해서 리스닝이 되게 공부가 아직 더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특히 전화할 때 전화를 제가 한 번도 영어로 전화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전에는 너무 긴장이 되고 처음에 진짜 안 들렸어요. 그냥 저는 약간 이렇게 면대면으로 하는 영어 대화는 오히려 자신이 있고 상대방의 입 모양 보면서 그 분위기를 파악해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는 어려움이 별로 없었는데 전화로 하니까 듣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엄청 빨리 말할 때도 있고 어려웠어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상황에서 영국에 온다고 해서 영국 영어를 잘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다만 미리 영국 영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 적용 연습을 하기에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그 플러스 알파가 너무너무 큰 느낌? 일을 구하실 때도 그렇고 그냥 영어가 늘어가는 속도도 그래요.
근데 아예 한 번도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보신 적 없는 분이 오신다면은 영어 배우는데도 굉장히 더디실 거고 일구하실 때도 많이 힘드실 것 같고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홀 1년 동안 느낀 점. 저는 제가 몇 년 동안 살면 또 생각이 바뀔 수는 있어도 지금 지내는 이 1년 동안은 이 외국에서 사는 생활이 나한테 괜찮다, 좋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런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국에 너무 돌아가고 싶고 한국 음식이 그립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는 분도 많다고 들어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영국에 지내면서 밥은 한식을 꼭 먹어줘야 되는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적당히 빵도 괜찮고 밥도 괜찮고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저는 식성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것도 있고 그냥 여기 음식이 잘 맞는 것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외로움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저는 생각보다 외로움을 그렇게 타는 편은 아니에요. 외로운 거는 당연한 감정이고 느낌이고 그걸 많이 탄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성향이잖아요? 저는 혼자 보내는 시간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좀 외로웠을 시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영국에 와가지고 이제 좀 며칠 지내고 할 때 저녁 시간 되면은 한국이 이제 새벽 넘어가고 다 자고 카톡할 사람 없고 할 때 그때 좀 되게 외로웠어요. 아직 영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현지에 친구들도 하나도 없고 뭔가 내가 억울하거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너무 되게 되게 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국 시간으로 4, 5시쯤부터 밤까지. 또 느낀 점? 제가 영국 워홀 온 거는 제 인생에서 잘한 결정 베스트 3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배우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저는. 예를 들면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서 배운 것도 있고 제가 예전에 잠깐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랑 일하면서 느낀 점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저희 회사에 한정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거는 일단 수평적인 동료 관계? 그니까 캡틴 같은 경우에는 친구랑 농담하듯이 그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캐빈 매니저나 아니면은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일한 동료, 시니어한테 제가 편하게 어떤 의견을 말하거나 제 생각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망설여지는 게 훨씬 덜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이 돼 있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그리고 또 느낀 거는 그때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미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완벽한 틀에 맞게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개성을 존중해주면서 최상의 그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거를 열심히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을 때 그거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그래도 그 사람이 약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 게 저는 되게 좋아 보였고 저도 나중에 그렇게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앞으로 일하는 데에 있어서 배우는 마인드 아니면 내 생각 이런 거니까 지금 여기 와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아쉬운 점을 꼽으라고 하면은 일정 바운더리 이상으로 어울리지 않았다? 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일하면서 만난 친구든 같이 사는 친구든 얘기를 하거나 놀거나 할 때는 잘 얘기를 해요.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뭔가 시간을 진짜 내가지고 따로 만나거나 밖에서 놀거나 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건지로 출장을 가요. 건지로 출장을 가서 호텔 방에 이제 다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을 먹을 때 보통 크루들 다른 애들은 밑에 호텔에 있는 바에 가가지고 다 같이 술을 한잔 한다든지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데 저는 일이 끝나고 나면은 호텔 방에 들어가서 테이크어웨이 시킨 그 밥에다가 맥주 한잔 하면서 영화 보는 게
제 휴식이었던 거예요. 저도 영어를 좋아하고 대화가 되긴 하지만 가끔은 좀 안 듣고 안 말하고 쉬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더 어울렸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요즘 좀 들고. 그래서 오늘은 영국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람들의 성향, 뭐 특징, 주변 상황 등등등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들 생활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워홀을 오셨을 때 얻어가시는 거, 배워가시는 거 그런 것도 다 다를 거고 그래서 제 경험을 일반화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이런 애도 있구나 봐주시면은 그걸로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그런 게 오히려 드문 것 같아요. 뭔가 좀 준비가 조금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해보자 라는 그 마인드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허술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같이 열심히 하면서 뭔가 용기가 부족하다 싶을 때는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마케팅 회사 그 인터뷰 못 봐가지고 그렇게 엉엉 울기도 하고 길바닥에서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도전하고 싶은데 가도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 걱정이 되시는 만큼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데 에너지를 쏟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찾아볼게요. 안녕!